프로 선수들이 저지른 어이없는 실수부터 경력을 바꿔놓은 가장 창피한 폭망까지 지금부터 골프 역사상 기록된 가장 멍청한 순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15위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2019년입니다. 골프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 한 명인 리키 파울러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진 말이죠. 누구나 골프에서 운이 안 따를 때가 있지만 그날 리키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는 11번 홀에 서 있었고 그의 공은 물에 빠졌습니다. 별일 아니잖아요? 최고의 선수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는 그린 근처 경사면에 드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등을 돌린 사이에 그의 공이 갑자기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이 굴러가고 또 굴러가더니 다시 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황당한데 공이 기술적으로는 인플레이 상태였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벌타를 받게 됩니다. 파울러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공이 천천히 운명의 굴레를 따라 굴러가는 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상상되시죠?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믿기지 않는 표정, 설마 이게 진짜야? 라는 표정,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지? 라는 표정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혹은 더 안타깝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건 평범한 라운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결승 라운드였고 파울러는 우승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트리플 보기에도 불구하고 파울러는 실제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역사상 우승자가 기록한 결승 라운드 최고 타수를 남기고 나서였죠. 14번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골프계의 괴짜 과학자 브라이슨 디셈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논쟁을 벌인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트도로입니다. 이 일은 2021년 월드 골프 챔피언십 페덱스 세인트 주드 인비테이셔널에서 벌어졌고 들리는 대로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디셈보의 파사 6번 홀 티샷이 오른쪽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철망 펜스 아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운이 정말 안 좋았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바로 저건 아웃 오브 바운드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브라이슨답게 그는 이 틈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이 아웃 오브 바운드로 판정되려면 공 전체가 코스의 경계선을 완전히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기위원이 꽤 영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브라이슨의 공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경계 말뚝 사이에 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공의 아주 작은 부분이 그 줄과 아직 닿아 있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공은 인바운드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카트 도로가 있었고 만약 그가 펜스 아래에서 공을 치려고 한다면 그 위에 서야 했습니다. 보통은 카트 도로에서는 무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트 도로는 골프 규칙서에서 이동할 수 없는 장애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치려고 하는 샷이 합리적일 때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위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브라이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카트 도로가 없었다면 공을 어떻게 칠 건가요? 브라이슨은 망설임 없이 펜스 아래에서 공을 쳐서 페어웨이로 빼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그 샷을 칠 수 있다고 심판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공이 경계 펜스 아래에 끼어 있었음에도 카트 도로에서 무상 구제를 받았습니다. 13번에서는 2003년으로 돌아가 골프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실수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로우는 로열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열린 오픈 챔피언십에서 인생 최고의 라운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프로로 힘겹게 활동해왔고 여기저기서 몇 번 우승도 했지만 이번이 메이저 대회 14번째 출전이었고 그동안 한 번도 우승 경쟁에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라운드에서 77타로 다소 힘든 출발을 했지만 로우는 이후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라운드에서는 그날 최고의 스코어 중 하나인 멋진 70타를 기록하며 간신히 컷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에서는 스웨덴의 예스퍼 파르네빅과 동반 플레이를 하며 대회 라운드 최고 기록인 닉 팔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멋진 67타를 쳤습니다. 18번 그린을 떠날 때 그는 토마스 비온의 선두에 단 2타 차로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골퍼라도 땅속에 숨고 싶을 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프에서는 라운드가 시작할 때 동반자와 스코어 카드를 교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로우와 파르네빅은 어쩐 일인지 이걸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둘은 라운드 내내 서로의 점수를 잘못된 카드에 적었고 사인까지 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로우는 엄청난 라운드를 펼쳐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잘못된 스코어 카드에 사인했다는 이유로 점수는 모두 정확했지만
카드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실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스코어 카드 실수 하나로 오픈 챔피언십 우승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점은 뭘까요? 이게 바로 로우가 메이저 대회에서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현실적인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일 이후로 다시는 메이저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12번째 이야기는 1950년으로 돌아가 US 오픈 역사상 가장 기이한 순간 중 하나를 다룹니다. 장소는 메리온 골프클럽, 그리고 로이드 맹그럼, 조지 파지오, 벤 호건의 3자 플레이오프가 펼쳐졌습니다. 호건은 간신히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퍼팅이 너무 안 풀려서 38번이나 퍼트를 해야 했고 실제로 퍼터를 바꿀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호건의 형인 로열은 일요일 아침에 호건의 오래된 황동 퍼터를 급히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퍼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호건은 원래 쓰던 퍼터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3홀까지 경기는 엄청나게 팽팽했습니다. 호건은 파지오와 맹그럼 모두에게 한타 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파지오는 마지막 5홀 중 4홀에서 보기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맹그럼은 그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14번 홀에서 보기를 했지만 15번 홀에서 바로 버디를 잡아내며 호건과 한타 차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번 홀에 도착합니다. 맹그럼은 그린 위에 있었고 파지오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에 마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을 제자리에 놓은 뒤 벌레 한 마리가 공 위에 앉았습니다. 만약 당신의 공 위에 벌레가 앉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맹그럼이 한 행동과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그는 다시 공에 마크를 하고 벌레를 불어서 날려보낸 뒤 퍼트를 성공시켜 8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며 호건과 한타 차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맹그럼이 17번 홀에서 티샷을 하려는 순간 USGA 규칙 담당관 아이크 그레인저가 다가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1950년 당시에는 규칙이 달랐거든요. USGA 챔피언십에서는 스트로크 플레이 중에 다른 선수의 라인에 공이 있을 때만 그린에서 공에 마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가신 벌레는 공에 마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맹그럼은 공에 2번째로 마크를 하면서 2벌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맹그럼은 한타 차에서 세타 차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호건은요? 호건은 17번 홀에서 15m짜리 퍼트를 성공시켜 버디를 잡고 18번 홀에서는 8을 기록하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최악의 순간에 골프공 위에 내려앉은 작은 벌레 하나 때문이었죠. 11번째 이야기는 마쓰야마 히데키와 골프 규칙서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를 공경에 빠뜨린 건 나쁜 스윙도 불운한 바운스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PGA 투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 중 하나인 2022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펼쳐집니다. 2021년 마스터스 챔피언인 마쓰야마는 믿음직한 3번 우드로 티샷을 합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 했지만 잠깐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첫 홀드를 마칠 즈음 예리한 눈을 가진 규칙 담당자가 히데키의 3번 우드 페이스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클럽 페이스에는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흠집이나 먼지가 아니라 실제로 깔끔하게 칠해진 페인트였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히데키의 팀은 그가 샷을 더 정확하게 정렬할 수 있도록 페인트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 문제 없는 작은 조정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 규정에 따르면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클럽에 적용하면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겉보기엔 무해해 보였던 그 페인트는 규정을 벗어난 비공인 장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쓰야마는 라운드 중에 그 클럽을 사용했다고 인정했고 규칙 담당자들은 어쩔 수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실격이었죠. 맞습니다. 히데키는 실수나 규정 오해 때문이 아니라 페인트가 칠해진 클럽 페이스 때문에 대회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뭘까요? 그는 단 한 번 3번 우드를 사용했을 뿐인데 그 한 번의 샷이 한 주 전체를 날려버렸습니다. 시비는 세르히오 가르시아가 골프장에서 분노를 절대 어떻게 표출하면 안 되는지 제대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때는 2019년, 장소는 사우디 인터내셔널 대회였습니다. 세르히오는 항상 뭐랄까 열정적인 경기 스타일로 유명했지만 이번에는 그 열정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죠. 모든 일은 금요일 라운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르히오는 파오 4번 홀의 벙커에 있었고 벙커가 정리된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벙커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어차피 벙커는 해저드니까요. 하지만 세르히오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샷을 했고 사실 그렇게 나쁜 샷도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중국까지 땅을 파려는 듯 모래를 마구 휘젓기 시작했고 이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 표출은 그저 전체 요리에 불과했습니다. 가르시아의 멘붕 만찬의 본격적인 메인 코스는 다음날 찾아왔죠. 골프장 한 곳만 망가뜨리는 걸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세르히오는 여러 그린에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발을 세게 디디거나 퍼터를 화나서 떨어뜨린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일부러 5개나 되는 그린을 훼손했습니다. 무려 5군데나요? 피해가 너무 심해서 가르시아 뒤 조에서 경기하던 선수들까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선을 한참 넘은 거죠. 이 일로 인해 프로골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르시아는 심각한 비신사적 행위를 다루는 규칙 1점 EA에 따라 최초로 실격당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 가르시아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실격 결정에 대해 존중합니다. 제가 몇몇 그린을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동료 선수들에게도 알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그린이라고요? 보도에 따르면 5군데라던데요. 세르히오, 멘탈이 무너진 상황에선 누가 제대로 세고 있겠습니까? 9번으로 넘어가서 패트릭 리드와 전 세계 골프 팬들에게 2차 민망함을 안겨준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일은 2014년 WGC 캐딜락 챔피언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스윙이나 규칙 위반 혹은 불운한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문제였습니다. 리드는 그 대회에서 인상적인 경기로 우승을 차지하며 당시 월드 골프 챔피언십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세를 타고 그는 라운드 후 인터뷰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섰고 바로 그때 어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대담하게 나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맥락도 설명도 없이 그저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리드는 실제로 5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는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골프 팬들과 해설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얼굴을 감싸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리드는 말만 앞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4년 후 그는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메이저 챔피언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세계 랭킹 5위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2020년에는 세계 6위라는 인상적인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과도한 자신감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모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 잊지 못할 순간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8위에는 알바로 키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너무 어이없어서 거의 개인적인 모욕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일은 2015년 포르투갈 마스터스 파오 12번 홀에서 일어났습니다. 알바로 키로스는 평범하게 마무리할 상황이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번 만에 그린에 올린 뒤 그는 버디를 노릴 수 있는 10피트 퍼트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는 퍼트였습니다. 그는 퍼트라인을 맞추고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를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공이 홀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별일 아니죠? 하루 마무리하는 짧은 퍼트만 남았습니다. 키로스는 다가가서 살짝 퍼트를 했지만 그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공이 컵 뒤쪽을 맞고 곧장 위로 튀어오르더니 어찌 된 일인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홀 자체가 오늘은 안 돼, 친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키로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채로 멍하니 바라봅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해설자들조차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끔은 골프의 신이 내 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제 행운의 숫자 7번 홀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의 마지막 라운드였고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15번 홀 551야드의 도전적인 파워에서 캠 데이비스와 윌 잘라토리스 모두 강력한 마무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상위 10위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며 커리어의 도약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1년간의 부상 공백을 딛고 복귀한 잘라토리스는 여전히 실력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린에 다가가던 중 두 선수 모두 자신들이 서로의 골프공을 실수로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레벨에서는 세심한 볼마킹이 기본이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실수는 충격적이면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규정은 냉혹하지만 명확합니다. 두 선수 모두 두타 벌타를 받고 이전 위치로 돌아가 샷을 다시 쳐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선수 모두 더블 보기로 스코어 카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만약 다음 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두 선수 모두 실격당할 뻔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이 벌타로 유망했던 상위 10위권에서 14위로 떨어졌습니다. 70만 달러의 상금 대신 그는 겨우 40만 달러만 받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무려 30만 달러의 뼈아픈 손실이었습니다. 잘라토리스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날 6위로 출발했지만 26위까지 추락하며 12만 3천 달러를 잃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수로 합쳐서 거의 100만 달러에 가까운 상금이 날아갔습니다.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그 여파는 훨씬 더 깊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잘라토리스에게는 이 실수가 더욱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복귀를 위해 중요한 시점에 일어난 순수한 실수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넘어가면 2008년 스테이트 팜 클래식에서 미셸 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히 더 아픈데 위가 정말 훌륭한 골프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세 번째 라운드를 멋지게 마쳤습니다. 5 언더파 67타를 기록했는데 전반 9홀에서 34타, 후반 9홀에서 33타를 쳤고 마지막 홀에서는 버디로 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18번 그린을 떠날 때 그녀는 선두얀 이챙에 단 한 타 뒤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적어도 그렇지 않게 될 때까지는 말입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라운드의 전날, 위는 두 번째 라운드를 9번 홀에서 마무리하며 훌륭하게 65타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대로 그린 뒤에 있는 스코어링 텐트로 가서 자신의 스코어 카드를 확인하고 서명한 뒤 이동합니다. 간단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든 흥분 속에서 위는 그 텐트에서 자신의 카드에 서명하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선의의 자원봉사자가 도우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위가 자신의 카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녀를 쫓아가 다시 데려와서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위는 내가 깜빡했네라는 반응이었고 아무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LPGA 경기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스코어링 텐트 주변의 로프로 구분된 스코어링 구역을 벗어나면 그걸로 끝, 경기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되돌릴 수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가혹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녀는 우승을 노릴 수 있을 만큼 멋진 라운드를 마친 직후에 실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를 꿈꾸던 그녀는 다음 순간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골프가 최고의 선수들조차 방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저희 TOP 5에 진입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3월 말까지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 바로 시작해봅시다. 카밀로 비에가스는 중요한 라운드에서 특히 밝힌 공을 처리하던 중에 아주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장면은 비에가스의 공이 소립 아래에 멈춰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공이 아래 모래에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이 땅에 박혀 있으면 벌타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모래는 밝힌 공 규정에서 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모래가 땅으로 인정된다면 벙커에서 공이 박힐 때마다 공을 들어올릴 수 있게 되겠죠. 또 다른 심판이 와서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공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비에가스는 소립을 걷어내고 모든 것을,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2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2001년 이안 우즈넘은 오픈 챔피언십을 위해 로열 리덤 세인트 앤스에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3명과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홀에서 거의 홀인원을 할 뻔했고 버디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는 오픈 챔피언십에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골프 역사에 남을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티잉 그라운드에서 우즈넘의 캐디인 마일스 번이 그를 바라보며 운명적인 말을 전합니다. 당신 정말 화낼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의 골프백에 드라이버가 2개 들어있어서 허용된 최대 14개가 아니라 15개의 클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클럽 개수를 세는 것은 캐디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우즈넘의 반응은 즉시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여분의 드라이버를 집어들고 오픈 챔피언십의 꿈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처럼 힘껏 덤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벌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벌타였습니다. 그 대가는 수십만 달러와 클라렛 저그를 차지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3위로 넘어가서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라이더컵 멜트다운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이 격해진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골프판 주차장 난투극이나 다름없었죠. 라이더컵은 항상 치열하지만
2023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로리 맥길로이와 맷 피츠패트릭은 패트릭 켄틀레이와 윈덤 클라크에게 막 경기를 졌습니다. 이미 좌절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맥길로이가 마지막 퍼팅을 준비하며 자존심을 지키려 할 때 패트릭 켄틀레이의 캐디조 라카바가 조용히 있지 않고 축하를 시작했습니다. 팔을 흔들고 모자를 돌리며 라카바는 마치 경기가 끝난 것처럼 맥길로이의 시야에 들어와 축하를 했습니다. 맥길로이는 집중하려 했지만 그 방해는 너무 심했습니다. 맥길로이는 라카바에게 한 번, 두 번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라카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맥길로이의 인내심이 사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경기 후 맥길로이는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앞에서 꺼져. 맥길로이의 격렬한 대치 장면이 담긴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그가 이렇게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본 적 없는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침착한 로리 맥길로이,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잊지 못할 라이더컵의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골프 역사상 가장 비싼 서명일지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로베르토 데 비센조는 전년도 오픈 챔피언십 우승의 기세를 몰아 마스터스 마지막 라운드에서 환상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승 경쟁의 한창이고 마침 이날이 그의 4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완벽한 이야기의 시작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의 동반자 톰이 에런이 17번 홀에서 대 비센조의 스코어 카드에 버디 대신 8호 잘못 기입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 비센조는 아마도 생일 케이크와 그린 재킷 생각에 정신이 팔려 스코어 카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해버립니다. 골프에서는 한 번 스코어 카드에 서명하면 그 내용이 틀렸더라도 공식 기록이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스터스 타이틀을 놓고 연장전에 나서는 대신 대 비센조는 2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골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45번째 생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는 진실이 허구보다 더 기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2021년 스코티시 오픈, 로리 맥길로이가 존 람과 저스틴 토마스, 당시 세계 랭킹 1위와 3위 선수들과 함께 2라운드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꽤 평범한 장면 같죠? 아닙니다. 갑자기 한 무작위 관중이 아무렇지 않게 티잉 그라운드로 걸어와 맥길로이의 골프백으로 다가가더니 마치 벼룩시장에서 쇼핑하듯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드라이버 헤드커버를 꺼냅니다. 하지만 곧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듯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마치 시간이 아주 많은 사람처럼 이번에는 아이언을 집어듭니다. 가장 기이한 부분은 뭘까요? 맥길로이, 람, 그리고 토마스,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 3명이 그 장면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팬은 실제로 클럽을 들고 연습장 쪽으로 걸어가며 연습 스윙을 하려는 듯 보입니다. 그때서야 경비가 마침내 개입해 그를 코스 밖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맥길로이의 드라이버 헤드커버를 기념품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좋아요. 가기 전에 화면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멋진 영상이 있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세요.